초반에 말씀하셨지만은요, 일본의 반응이 좀 적반하장이라든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악화되는 한일 경제 충돌, 전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 영토 문제를 좀 확전하려는 어떤 의도는 좀 안 보입니까?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사실은 그러니까 아베 내각의 어떤 궁극적 그러니까 그 지향점이 뭡니까? 평화헌법 개정이고,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정상 국가인데 언제라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좀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이고, 그 전 단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관철에서 밀어붙인 게 집단적 자유권을 지금 관철에서 끊어버렸던 거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아베 내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어떤 2차 세계대전 패망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베의 어떤 뭐냐면 지향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사적인 어떤 도발까지 벌여가니까 정치 군사적인 도발까지 벌여가면서 여기서 각을 세우는 것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요,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무시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좋은 말씀이라서. 왜냐하면 어제 한국당에서는 왜 이거에 대해서 뭐 민경욱 대변인은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일관된 게 뭐냐면 무시 전략이었어요. 왜? 그렇죠. 우리 건데 우리가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일본한테 말리는 거예요. 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?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게 본다면 아니, 떠드세요. 저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게요. 이게 다만, 결국은 아베의 어떤 흉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말리지 말자. 그 무시 전략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 아베 입장에서는 특히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적 국가 만드는 것이 이제 저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갈등적 상황에서 자기네가 그 군사적인 어떤 그 이 어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또 활용할 거예요. 사실은 한일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작은 차원의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저희로서는 무시하는 전략이 맞고 또 일본은 자기네가 지금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의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죠. 근데 저는 거꾸로 이거를 그 이번에 벌어진 상황을 저희가 좀 더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보면 원래 이 작은 갈등은 그 큰 갈등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큰 파도가 오면은 왜 작은 거는 묻히잖아요. 사실은 오히려 한일 그 무역 갈등을 그 말하자면 넘어서는 이 안보 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의 그 행동은 괘씸하지만 지금 북중러의 그 연합 구도가 지금 점점 명확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차제에 그 한미일 공조 구도를 좀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북중로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부분에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죠, 다음에 물론.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그러나 어쨌든